몇 달만 주면 이재명 대표 재산 아작납니다. 박살납니다. 1년에 60억. 자, 지금 여의도에는 한쪽은 같은 여의도인데 한쪽은 햇살이 쨍쨍하고 한쪽은 비바람이 먹구름이 바뀌어서 몰아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부터 해야 되면 이제 햇빛이 쨍쨍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민주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들이 다뤄볼 핵심이 있습니다. 자, 햇빛이 쨍쨍한 그 국민의힘이 오늘 저는 그 우리 김경국 기자도 그 청와대 출입을 하셨죠? 예. 몇 년에 하셨죠? 저는 MB 출범 초기니까 2002년 그때쯤 되죠. MB니까. MB 때. MB 때는 아니죠. MB 때는 98년부터. MB가 98년이었습니까? 네. MB 초반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월 달부터. 2008년 2월 YS였으니까. 예, YS. 예, 2008년 2월 달부터인데, 그, 출입을 얼마나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일절이 걸쳐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예. 3년 동안 대통령하고 말 섞어봤어요? 말 섞어 볼 일이 별로 없었죠. 없죠. 사실은. 예. 순방 갔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한번 마주치면 뭐 간단하게 인사 정도. 그리고 기자실 찾아오면 한 번씩 압수하면서 뭐 간단한 뭐 안부 인사 그렇죠. 이 정도였죠. 그 이제 문발치에서 보는 거는 풀 기자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 풀 기자라는 것은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팬 기자라고 그럽니다. 팬 기자 한두 사람, 그다음에 카메라 기자, 이렇게 인터넷 기자 해서 몇 사람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이거 기자실 이제 릴리스하는 건데 그 풀 기자로 들어가면은 얼굴을 한 번씩 보죠. 그렇죠. 근데 직접 대화는 못 해요. 대화할 시간은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그 수백 명 기자 중에서 질문하는 기자는 한 10명 되니까 그거 해봤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못했습니다. 저는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이제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2번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말 섞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럼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화로성을 질렀거든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대통령과 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우성을 질렀는데 MBC 그 샌달 기자 그게 중단이 됐고 자 그래서 그걸 지금 대신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예. 매일 아침에 저는 요새 또 한동훈의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침 그렇죠. 도어 스태핑. 그 도어 스태핑이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떼거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그날 하루 동안 여당에서 흘러가는 일을 또 그렇죠. 미리 심작해 볼 수도 예. 있고 또 앞으로 뭐 요즘 같은 공천 시즌에서는 예.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예. 이런 부분도 저 대표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 뭐 기자들이 아침에만 그 집중을 해도 저는 거기다 뭐 하루가 거의 막 파악이 될 정도 그렇게 되던데. 저도 요즘 그 아침 도어 스태핑 유튜브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도어 스태핑 그리고 비대위 회의 오프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그거 이야기했죠. 이재명 변호사들 네. 어떤 변호사비 대납 공천 이런 말이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아니, 이 정도에서 왜 감동이 꼭 있어야 되느냐. 지금 갈등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그렇죠. 어디냐. 감동 없다니 전혀 안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감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물론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서 험지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측근 이원모 전 수석이나 박진 전 장관 이런 다 험지로 가잖아요. 다 험지로 가죠. 그리고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반발했다가 그렇죠. 또 깔끔하게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했잖아요. 인정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더 이상 어떤 감동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처럼 이재명처럼 저렇게 현역을 강제로 억지로 자기 편 심으려고 크도프해야만 감동이 있는 현역 탈락인지 그걸 궁금하고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연결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변호사 공천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걸 집어서 그자 했는 말이 네. 범죄 혐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범죄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가 되겠죠. 그 그렇죠. 사람의 범죄 혐의를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를 변호했던 그 변호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겠느냐. 나에 대해서 속속들을 알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만약에 공천을 안 줬을 경우에는 네. 얘가 나가서 다 불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모르죠.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변호사들을 사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임박음용 공천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 게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럼 이거 지금 이런 뇌물죄인데. 얘기를 했는 거예요.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대장동하고 또 성남 FC 이런저런 변호를 했는 변호사들 보면 지검장, 고검장 출신이 수두룩합니다. 아, 그 정관 예우가 돈 엄청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제대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를 하려면 진짜 돈 엄청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저 그런 돈을 진짜 줬을 건지. 그 서정욱 변호사 그 제 포로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는 1인당 한 월 1억 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청을 하려면. 그럼 이재명 대표 그건 한 명도 아니죠 지금. 한 6명 그러니까 5명이나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어떻게 월 이재명 6억. 대표가 그러면 주면 몇 달만 주면 이재명 대표 재산 아작납니다. 박살납니다. 1년에 60억, 60, 네. 72억.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호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을 하고 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정말 시원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어요. 그 김성태 전 그렇죠. 장방울 회장이 뭐 대납을 해줬다, 뭐 20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 그 이 얘기를 듣고 대충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변호사를 보니까 이게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이때 박균택 광주 고검장 예. 이 사람은 지금 광주 광산갑에 가가 있고 지금 그렇죠. 아직 공천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용빈하고 지금 경선으로 반붙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장동 조상호 변호사 네. 서울 금천 네. 금천인데 이 사람은 중성동 갑 네. 중성동 갑에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돌렸었죠. 돌렸는데 이제 말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금천으로 가서 여기가 원래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전현직 의원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7대1 그러니까 경쟁이었는데 7명이었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조상호를 빼려고 빼려고 했는데 했던 것입니다. 예. 빼려고 했는데 이게 무리해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다시 돌아갔는데 5명을 추리고 조상호 2배수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배수에 들어갔고. 현역 국회의원 최기상하고 같이 예, 지금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야, 이게 조상호 변호사는 이 종편에 자주 출연을 했거든요. 저하고도 방송을 했는데 종편에서 왜 거의 뭐 출연을 못 하게 됐냐면은 옛날에 그 천안함, 천안함 예. 그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 예, 의식 구조가 그런 굉장히 결점도 있는데. 위험한 의식 구조를 예.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대장동 이건태 법률특보 대장동 사건 이 사람도 경기 부천병 예, 예. 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예. 이 사람은 지금 정진상 실장 네. 정진상 실장 재판 변호에도 했는데 이건 광주 서구을 편한 데는 나가네. 김용 변호했던 김기표 변호사 네. 이 사람은 서른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네, 뭐 이렇게 부지기수입니다. 또 임윤태 변호사도 있네요. 그렇죠. 김용 변호했던 네. 임윤태 변호사는 남양주 갑. 남양주가 조홍천 의원 그 지역구죠. 예. 아, 아닙니다. 거기는 최민희. 그러니까 조홍천이 나왔죠. 조홍천이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최민희하고 이제 하는 최민희하고 거죠. 그렇죠. 경선을 그렇죠. 붙는 거죠. 그것도 뭐 인재건 의원 지역구 보내려 했던 김남근 변호사. 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경선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뭐 암흑의 지역에 누구누구 했는데 이 지역을 가지고 유독 이 지역만 놓고 자, 빅매치 지역이 있습니다. 빅매치 지역이라고 했어요. 빅매치 지역.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재명 변호사들을 소개하면서 현역 의원하고 붙는데 여기가 빅매치 지역이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법조 변호사지만은 정치 신인인데 거길 빅매치라고 표현을 해서 또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광주도 어제 보니까 현역 의원 3명이 그대로 다 떨어졌던데 경선에서 다 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이것도
이건 정말 수사 대상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 변호사회에 수임료를 다 신고하도록 신고를 해야 돼 있거든요. 되니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가짜로 신고는 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변호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안 받았는데 변호사가 1억 받았다고 하면 자기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가짜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비를 아주 싸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변호사가 평소에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뇌물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적 조사가 쉽지 않을까요? 그 쉽죠.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현금 가방을 들고 전달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요. 결국은 예. 통장을 이용해서 줬다면. 예, 그렇죠. 줬다면 통장을 이용해서 줄 텐데. 이런 부분은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그럼요. 조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좀 결은 좀 다르지만은 이것도 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이렇게 중진공 이사장 시키고 민주당 공천 주고 그다음에 자기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했을 때 도와줬고 예. 그래서 그것을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죠. 네, 뇌물죄 수사 중이에요. 그런 게 이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아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죠. 제기했겠죠. 예. 이게 그냥 잘못 이야기하면 이거 무고죄, 명예훼손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 되는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리고 또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변호사들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가 이재명이 변호사가 이재명을 방어를 하려면 다 알고 있어야죠.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알아야. 다 알아야지 방어를 하죠.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게 제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는 거거든. 근데 한동훈 말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공천 줘가지고 무마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자기 휘하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재명의 휘하에 들어오게 정치권에서 그런 차원에서 공천을 주고 있다. 그렇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 네. 김경국 기자께서는 운전면허증 있죠. 예, 저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없는 분. 저기 밑에 보면은 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발급인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균택 이 사람을 기억을 하시려면은 예. 그때 이재명 변론을 하고 이제 같이 가서 진술하는데도 이 배석을 하거든요. 박균택 이번에 강주 강상갑에 나간다는 그 변호인. 예. 강주 고검장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아마 말씀 들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변호사로 같이 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공문에 이재명의 그 날인이 있다. 예. 날인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꼭 이재명이 그걸 다 봐서 알아서 날인한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운전면허증 이야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의 밑에 보면 발급자가 경찰청장으로 돼 있는데 경찰청장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운전면허증을. 그러니 공문이라는 것은 그냥 뭐 공문을 발급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발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운전면허증은 지금 운전면허 도장을 한두 명한테 찍었습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강주 고검장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주 고검장 출신.